안녕하세요 여러분, 100억 부자 챌린지의 꿈나무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번 영상에 이어 12월에 어떤 주식을 샀는지 주식 언박싱 2편입니다. 혹시 1편을 아직 안 보신 분들이라면 1편을 먼저 봐주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1편에 12월 달에 매수한 주식 삼바, 삼성전자, 알파벳 외에 두 가지가 더 있다고 했잖아요. 그 두 가지는 바로 애플과 엔비디아입니다. 그럼 저는 왜 애플과 엔비디아를 10년 모아갈 주식이라고 했을까요? 이것에 대해 자세히 말해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12월 24일 애플을 131.3불에 3주, 엔비디아를 522.6달러에 한 주를 매입했네요. 솔직히 애플을 사 모으는 이유를 굳이 말할 필요가 있을까 싶지만 그래도 제 생각을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최근 애플 실적이 부진한 건 사실입니다. 또 매출에 비해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라 고평가 논란이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최근 애플 실적에는 아이폰 12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분기에 애플이 다시 어닝 서프라이즈를 해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 다들 아시겠지만 애플은 충성도 높은 고객이 정말 많습니다. 이 아이폰을 한번 쓰시면 결국 아이폰, 에어팟, 아이패드, 맥북 이 테크트리를 타게 됩니다. 각자 걸리는 시간이 천차만별이겠지만요. 즉 한번 애플의 고객이 되면 빠져나오는 게 정말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애플은 삼성과 다르게 자체 OS, 즉 운영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삼성은 휴대폰을 만들면 그 안에 들어가는 운영체제는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는데요. 결국 삼성은 이 기기를 한번 팔면 끝이지만 꾸준하게 돈을 벌어가는 건 안드로이드를 소유한 구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애플은 이 휴대폰 자체를 만들기도 하지만 자체 OS를 사용하기 때문에 팔고 나서도 계속해서 수입이 들어오는 구조인 거죠. 다음은 애플의 매출 구조를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해 놓은 자료인데요. 아이폰이 54.7%, 애플페이, 애플뮤직, 애플TV 이 서비스 부분의 점유율이 17%나 되는데요. 서비스 부분이 생각보다 꽤 높죠? 하지만 이 표는 2019년도 자료를 토대로 만든 것인 것 같고요. 애플의 가장 최근 분기 재무제표를 토대로 간단하게 다시 그래프를 만들어 봤습니다. 보시면 아이폰이 41%, 서비스 부문이 22%입니다. 매출 점유율이 아이폰은 10% 넘게 하락했고 아이폰을 제외한 맥, 아이패드, 웨어러블, 서비스 부문은 전부 증가했네요. 저는 여기서 서비스 부문에 대해서 말해보고 싶은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애플TV, 애플뮤직, 애플페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매우 드물기 때문에 애플이 얼마나 대단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 자료는 전 세계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구독 점유율을 표로 나타낸 건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멜론, 지니, 플로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1위는 스포티파이로 점유율이 무려 35%네요. 그 뒤를 잇는 것이 바로 애플뮤직입니다. 19%, 약 20%나 됩니다. 유튜브 뮤직도 6%나 되네요. 아무튼 전 세계 기준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라면 10명 중 2명이 애플뮤직을 쓴다는 거죠. 대단하죠? 또 애플페이도 전세계 신용카드 시장 점유율을 5% 달성했고요. 2025년까지 거래 기준 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애플TV 같은 경우는 2019년에 제공되었는데요. 아직 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시장 점유율이 거의 없지만 앞으로의 성장이 중요하겠죠. 아이폰을 사용하면서 애플뮤직, 애플페이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결국 애플TV도 사용하지 않을까요? 이처럼 애플이 이 서비스 부문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마진이 가장 많이 남기 때문인데요. 아이폰, 맥, 아이패드 등 이런 하드웨어를 만드는 데에는 많은 부품이 사용되어 매출 원가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마진은 약 30% 정도인데요. 사실 그래도 이런 대형 회사가 마진 30%면 엄청나긴 하네요. 그렇다면 서비스 부문 마진은 어느 정도일까요? 무려 67%나 됩니다. 서비스 매출은 휴대폰처럼 원재료 값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마진이 나올 수 있는데요. 또한 구독 서비스는 휴대폰처럼 한 번 팔면 끝이 아니라 매달 꾸준히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애플은 이 서비스 부문의 점유율을 높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다음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실제로 현재 이 서비스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엔 애플이 자체 칩까지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원래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는 직접 만든 반도체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맥에 들어가는 CPU는 인텔이 만든 칩을 사용했는데요. 이것마저도 애플이 자체적으로 만든 겁니다. 심지어 성능까지 더 좋게. 또 요새 여기저기서 애플카 얘기도 많이 들려오고 있죠.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애플은 삼성전자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모아갈 뿐입니다. 그 다음은 엔비디아입니다. 제가 엔비디아를 매수한 이유는 저는 이 엔비디아도 4차 산업시대 최대 수혜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엔비디아에 대해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엔비디아는 GPU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GPU는 간단히 말해서 그래픽카드의 핵심 칩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 게임이 엄청나게 발전했죠? 여러분, 메이플 스토리라고 아시나요? 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학창시절을 같이 한 게임인데 이때만 해도 대부분의 게임이 2D 형식이었습니다. 평면적이었죠. 그런데 게임이 발전함에 따라 3D 그래픽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광원 효과, 질감 표현 이런 기법들이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게임이 매우 사실적이고 입체적으로 진화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용량의 연산을 CPU 혼자서 처리하기에는 버겁기 때문에 이를 보조할 3D 그래픽 연산 전용의 프로세서가 바로 GPU입니다. 엔비디아는 이 GPU의 개발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되는데요. 현재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 점유율은 약 70% 정도입니다. 모든 PC에는 그래픽카드가 들어가게 되는데 PC를 보유한 10명 중 7명은 모두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는 게임이나 영상에 사용되는 GPU에서 만족하지 않고 GPGPU를 개발하여 그래픽 처리 기능은 조금 낮추고 컴퓨터 연산 능력을 극대화시켜 대용량 연산에 최적화된 산업용 GPU를 만들었습니다. 이 GPU는 지금 빅데이터,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의 필수품이 되었는데요. 데이터 센터의 큰 손들, 아마존 웹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구글 클라우드, 알리바바 클라우드 등 세계 주요 클라우딩 회사들이 모두 이 엔비디아의 GPU를 사용합니다. 또 요즘 핫한 자율주행차, 이 자율주행차에도 GPU가 들어가는데요. 웬만한 자율주행차는 모두 엔비디아의 GPU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표는 엔비디아의 카테고리별 수익 동향인데요. 엔비디아의 수익 구조는 게이밍, 프로페셔널 시각화, 데이터 센터, 자율주행차 크게 4가지로 나뉘는데요. 보기 쉽게 가장 최근 분기를 기준으로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게이밍과 데이터 센터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엔비디아의 최근 3분기 재무제표입니다. 총 매출이 47.3억 달러로 작년 분기 대비 62.6%, 전분기 대비 22%나 증가했습니다. 또한 엔비디아의 마진도 28% 정도로 약 30% 정도이니 엄청난 마진율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특히 엔비디아의 주력인 게이밍과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폭풍 성장했는데요. 게이밍 매출은 22.7억 달러로 전년 대비 37%, 전분기 대비 37% 성장했습니다. 실제로 엔비디아의 지포스 시리즈가 품귀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게이밍 매출만큼 데이터 센터 실적도 엄청났는데요. 분기 매출이 19억 달러로 전년 대비 162%, 전분기 대비 8% 성장했습니다. 160% 성장이라니 정말 말 그대로 폭풍 성장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자율주행 어때요? 4차 산업이 막 그려지지 않나요? 4차 산업 시대에 반도체로 큰 수혜를 받는 게 과연 삼성전자 뿐일까요? 저는 이 엔비디아가 앞으로 오는 4차 산업 시대 혁명에 엄청난 수혜를 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 가지 좀 조심해야 할 점은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와 있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본다면 안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주가를 예측하려 하지 않고 지금처럼 꾸준히 분할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저의 12월 주식 매수는 끝이 났는데요. 총 결산을 해보자면 삼성바이오로직스 1주, 삼성전자 7주, 삼성전자 우 8주, 구글 1주, 엔비디아 1주 이렇게 구매했네요. 구매 수량만 보면 참 귀엽죠? 하지만 총 금액은 479만 220원으로 꽤 많은 금액을 매수했습니다. 12월 달에는 보너스가 좀 들어와서 이렇게 큰 금액을 매수할 수 있었는데 1월부터는 매수 금액이 조금 줄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자, 이렇게 저의 주식 언박싱을 한번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반응이 괜찮다면 앞으로 계속 해볼까 싶습니다. 아, 그리고 1편에도 말했지만 제 의견은 참고 정도만 하셔야지 절대로 제 말을 듣고 주식을 사거나 팔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냥 한낱 개미일 뿐입니다. 아무튼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